난 극단적인 선택 안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의 분노. 왜? 자,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계속 좀 이 톡톡 튀는 그런 변론을 하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누군지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송곳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가 난 개몽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 이유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국정마비를 시키는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그 전한길 강사가 국민 계몽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계몽령이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는 그래 나는 계몽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를 모았죠. 그때 현재 변론에서 본인을 14개월 딸 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소개를 했고 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이 변호인의 그 참여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이 됐다. 북한 간첩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뭐 20몇 명인가 국가보안법 그 전과자였죠. 지금 이 내란 프레임에 앞장서고 막 공작 의혹이 있는 이 박선원을 비롯해서 박선원도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런데 국정원에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죠. 정청래도 미국 문화원에 뭐 하염병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뭐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20몇 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그 형성을 해가지고 좌파 커넥션을 형성을 해서 이번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내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민주당 그 지도부에도 그렇고 그 부분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원래 오늘 예정된 이 국민변호인단 오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연설은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은 대학생, 청년들이 국민변호인으로 나서줬었다. 국민변호인단이 변호인단의 연사 참여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 변호인단, 이 변호사들의 연사 참여로 인해서 진짜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집회 연설은 최종 고사했다. 변호인단은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도록 돕겠다. 그리고 이 집회에 나오기로 한 변호인단 3명이 같은 생각이다.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송곳 질문을 하고 또 몰아붙이고 정인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위정을 하는 것 같은 정인들을 몰아붙이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좌파에서는 표적을 찍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악플 같은 것을 많이 또 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들이 헌재 결정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몹시 저된다면서 본인이 김계리 변호사 본인이 헌재에서 정인 신문에 집중을 한다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것도 눈 뜨는 것도 제가 머리를 푼 것도 웃는 것도 별게 다 시비가 되고 비아냥거리는 판국이다.
그래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나가서 연설을 하고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간첩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요즘 시대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법정에서 현재 법정에서 읽었던 민노총 간첩 판결문 이런 것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거 간첩 없다고 헛소리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 하는 것처럼 좌파가 하는 것처럼 방송사 하나 섭외해서 시간 제한 없이 40년 50년치 간첩 판결문 싹 정리해서 누가 연관된 건지 낱낱이 다 읽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나는 극단적 선택 같은 건 안 한다 하고 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을 뜨는 것도 머리를 푼 것도 웃는 것도 다 시비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좌파 네티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76명이 헌재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76명입니다. 자, 이 108명이죠. 전체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76명이 서명을 한 탄원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일단 이 서명은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을 하면서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과 같이 헌법적, 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 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처리를 한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를 빼버렸죠. 그럼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됩니다. 그걸 빼서 하려면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데 서둘러 마무리를 짓고 있고 핵심 정보로 제출된 홍장훈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이것을 끝내느냐. 성급하게 결론 내면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탄원서에 76명이 했는데 나경원, 주호영, 추경호, 윤상현, 조정훈, 주진우, 박수영, 송원석, 박충건, 장동혁 쭉 있는데 자,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보이죠. 108명이니까 32명이 서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안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는데 그중에서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당적으로 막 집회도 야외 집회도 나가고 내일도 나갑니다. 내일 이재명도 아마 나간다고 합니다. 그 장애에 나가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목소리 높이고 막 선동하고 하고 있죠.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주 극소수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한남초라는 이 텔레그램 단톡방, 그래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 여기도 한 40몇 명. 그리고 오늘 이 현재 탄원서에도 76명, 32명이 오늘 탄원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아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